다음 순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께서 이 GP의 스케일업 투자 필요성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기호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호 대표님은요, 현대전자와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마이크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B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호입니다. 오늘 저는 스케일업 투자 전략, 사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니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니콘, 그리고 한국의 VC들의 전반적인 스케일업 투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스케일업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케일업 투자의 성공적인 결과가 뭐냐? 현재 이 벤처 전체 생태계에서는 유니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집계하는 그런 미디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12인사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는 현재 32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첫 번째는 미국 156개, 중국 94개, 영국, 인도, 독일, 한국, 이렇게 한 6개국이 지금 전체 유니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한국이 6개로 나와 있지만 다른 통계에서는 11개까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82개, 이커머스 44개, 핀테크 32개, 헬스케어 30개, 그리고 온디맨드 23개 해가지고 거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릴레이트 되는 쪽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핀테크의 지형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한국 그러면 유니콘들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유니콘 투자가 활발해졌느냐, 벤처캐피탈들은? 첫 번째는 알리바바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엄청난 초대형 유니콘들이 다시 성공 사례와 함께 벤처캐피탈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들은 끊임없이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딜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랜드마크 딜에 참여를 했느냐가 벤처캐피탈의 일종의 보면은 좀 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후기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랜드마크 딜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상당히 강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원이 풀려 있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큰 변수 앞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저금리 저성장에 따른 벤처캐피탈 이외에도 대체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에 PE라든지 CV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IB들이 이런 유니콘이라든지 잠재 유니콘에 굉장히 투자가 확대됐다. 이런 부분들이 유니콘 투자가 확대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스케일업 투자가 굉장히 확대된 배경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니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체 한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선도 유니콘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7회에 펀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회에 가까운 펀딩을 했는데, 설립에서부터 상장이나 아주 구체적인 M&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9년이라고 생각하면은 매년 1회의 펀딩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니콘들이 기본적으로 유니콘 밸류의 30% 이상은 펀딩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투자가 수반되면서 유니콘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니콘이 나온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되게 예외적이고,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니콘들의 업종에 분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병행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계속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유니콘이 나온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투자와 성장에 병행되는 논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하고 또 스케일업 투자 결과가 유니콘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버 같은 경우 14번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도대체 유니콘 레벨로 가는 회사들이 몇 번의 펀딩이 필요하냐? 최소 5회 이상입니다. 5회 이하가 없습니다. 미니멈 5회에서 10회는 한국에서도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2년 단위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서도 이거를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 있게 스케일업을 도와줘야지만 한국에서 유니콘이 나오고 그런 스케일업의 결과가 이 세계에서 경쟁 가능한 유니콘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로 해가지고 11개의 유니콘이 지금 육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숫자에서 보면 대단한 좀 규모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숫자만 놓고 보면 5위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됐고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나 유니콘들이 경쟁력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유니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내용을 살펴보면은 쿠팡이 10조 이상, 그리고 옐로우 모바일, LMP 코스메틱, 크래프톤, 그 다음에 비바, 우한 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GP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통 시작했는데 2019년 들어서 급격하게 유니콘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도 한국에서 유니콘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업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커머스 유통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하고 좀 다른 점은 화장품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레저 숙박 여행업도 나오고 있고 한국형의 다양한 또 유니콘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콘을 이렇게 유니콘이라 하면은 마지막 투자 가치를 1조 이상으로 투자 받은 기업을 유니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콘의 데피니션은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 빌리언 이상으로 투자했을 때 유니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유니콘들은 지금 대부분 해외 VC 또는 해외 투자자들이 유니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점에서 이제 되게 시사점이 큰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 VC들은 이런 대형 투자를 하지 않아서 한국 유니콘들을 스스로 못 만들어내느냐? 또는 어떤 이유로 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 VC들은 한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한국의 기업들을 유니콘까지 성장을 시켜주느냐라는 그런 이제 숙제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고 스케일업 투자도 많이 하면서 그런 관점이 그러면 한국 VC한테 대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가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좀 배경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펀딩과 주요 투자자를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약간은 그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더 VC라는 자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 VC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 VC들이 A라운드, B라운드, 많게는 C라운드까지 가져가는데 그 이후에 유니콘 레벨의 스케일업은 대부분 해외 VC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고요. 옐로우 모바일은 포메이션 8, 그리고 LMP 코스메틱은 레전드가 투자를 했고 크래프톤은 텐센트가 있고 비바는 페이팔하고 알토스가 있으며 야놀자는 한국의 PE인 스카이레이크,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가 한국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투자 케이스입니다. GP클럽은 골드만삭스, 무신사는 세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에이프로젠은 린드만, 한국계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VC는 왜 그러면 이런 레벨업을 못하냐? 첫 번째, 펀드 사이즈 한계가 있습니다. 펀드가 1,000억짜리만 돼도 이런 스케일업에 과감하게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1,0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를 한 기업에 집어넣게 되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VC 좀 절대적으로 펀드가 대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이 VC들이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발 VC하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업을 투자한다는 뜻은 그 스케일업 이후에 더 큰 스케일업,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만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시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우리가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그러면은 IPO가 되든지 M&A 됐을 때 더 큰 밸류로 충분히 투자를 보상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내에서만 엑시트, IPO나 M&A를 기대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자본시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글로벌에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어야지만 이 게임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VC들도 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도 해야 되고 더불어 그런 대단한 네트워크와 경험과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는 해외 VC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형태가 한국에 있는 많은 VC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VC 입장에서는 대형화, 더불어 적극적인 해외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능력, 해외 VC와 유기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요구되는 것이고 한국의 다양한 유니콘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작년도에 4.2조 1608개 기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라고 표현. 이거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초기, 중기, 후기를 설립 연도 기준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상태를 기준해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설립 연도 기준으로 한 중기 투자가 40%를 상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중간 단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평균 투자가 160억인 반면에 한국에서의 건당 평균 투자는 24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ROI가 충분히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범위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나올 수가 있지 아주 적은 투자로 엄청난 걸 기대하는 것은 그건 로또입니다. 실제 보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제고하고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건당 투자도 확실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 벤처 캐피탈들 간에 확실히 각자 맡고 있는 단계별로 투자 규모에 맞는 참여도 좀 약간 서그멘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큰 투자를 담당하는 곳, 스케일업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우리 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은행처럼 또 아주 대형의 어떤 국책은행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한국에서 효율적인 스케일업이 나오고 한국에서 더 많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스케일업 펀딩이 왜 필요하냐? 일단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갑니다.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돈을 줘도 자기가 스스로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펀딩은 성장의 기본적인 재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게 스케일업에 딱 되면 성장의 직접적인 커브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경쟁에도 좀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타임 투 마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선제적인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게 스케일업 단계에서 많이 요구가 됩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는 스타트업 간의 M&A라든지 기술 다양한 아웃소싱 확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금 소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스케일업 단계에서 그게 많이 요구가 돼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번트 글로벌 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1위 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유니콘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유니콘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스타트업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스케일업이 필요한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VC 입장에서 왜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하냐? 일단은 VC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팔로운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초기부터 성장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가는데 사람이 마치 어린 단계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해 갈 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듯이 기업도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투자한 VC는 중간 단계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초기만 투자하고 나는 뭐 손을 뗀다는 거는 기업의 제도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소위 펀드 운영 차원에서 보면은 펀드 메이커, 보통 이게 펀드 메이커가 뭐냐면은 이 한 건이 터지면 펀드 전체가 수익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박거리를 만들어내려면은 충분한 투자를 해야지만 펀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해서 약간의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적정 규모 이상의 벤처 펀드가 운영이 되려면은 이런 대박 소위 말해서 거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충분히 확보되고 그 축적된 투자금이 충분한 수익으로 돌아올 때 펀드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펀드를 만들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기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도 이런 스케일업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이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VC도 스케일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스케일업 투자를 했던 케이스로 보면은 다수가 많이 이렇게 유니콘으로 많이 성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스케일업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유니콘 창출의 결과와 함께 투자 성과도 충분히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케이스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카카오 게임스, 그다음에 BTS의 빅히트, 그리고 툴젠, 직방, 컬리, 버즈빌, 스타일쉐어, 중국의 91헬스 같은 기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최소 2천억에서 1조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조달됐던 재원들, 스케일업 투자, 저희의 반복적인 투자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소반됐지만 이 기업들이 이만큼 성장을 해줬을 때 충분한 리턴으로 저희에게도 돌려주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 펀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케일업 투자는 벤처캐피탈한테는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2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스타일쉐어라고 여성 패션 플랫폼 선두 기업입니다. 현재 가입자 600만의 10대에서 20대 여성 1위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시리즈 A 라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시리즈 A 치고는 저희는 시리즈 A를 상당히 큰 투자를 보통 합니다. 한 30억 규모를 참여를 하는데 초기에 왜냐하면 충분히 A 라운드를 넘어가야 되니까 하고 이 회사는 시리즈 B 라운드에서는 29cm라는 동종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시리즈 라운드 B 라운드에 충분한 투자가 필요했고 세 번째는 작년 말에 이 회사는 성장을 위해서 시리즈 C 라운드를 약 500억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은 충분한 투자를 계속해서 병행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시리즈 D 라운드가 있을 수가 있고 E 라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2천억대 이 기업은 제 생각에는 5천억 1조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케일업 투자가 VC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업 투자를 한다는 뜻은 그 스케일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 스케일업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밸류를 넘어설 수 있는 포텐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과감한 스케일업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 스케일업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그런 성공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사례 2번째는 버즈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모바일 에드텍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기술 배경의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5년 말 2016년에 시리즈 A에 참가를 하고 동사는 시리즈 B 라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산업은행에서 같이 우리 메가세븐 클럽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200억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즈 C의 이 회사의 펀딩의 주 목적은 스케일업 펀딩의
통해서 유사 기업들과의 많이 협력 연합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회사도 분명히 D라운드, E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밸류에. 전자를 들어간 사람들이 밸류업을 그냥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같이 리스크를 태워주면서 성장을 시켜야지만 실제 이 기업들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벤처캐피탈이 사이즈도 키우고 적극적으로 그런 스타트업들을 좀 스케일업 단계부터 투자에 가는 연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스케일업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제가 서머리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가끔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느냐.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 중심의 그런 그 닷컴 버블하고 달리 최근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만 벌어졌던 닷컴과 달리 지금은 미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 유럽, 한국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러다임의 변화지 버블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나 경영자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위 팡이라는 소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에서 다양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조인하기 때문에 이 성장은 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일부 코로나를 터지면서 일부 유니콘, 뭐 요즘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위웍의 좀 여러 가지 좀 전개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텍 버블이라든지 그 유니컵스는 유니콘 기업들이 망하는 케이스,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시체화되는 유니컵스 같은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조정 그리고 코로나 위기 후에는 생존 승자 기업들은 더욱더 투자를 확대하고 더욱더 성장해 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투자와 함께 알짜 성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고 집중화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는 한국 VC의 대형화도 필요하고 더불어 한국 VC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제고를 함과 동시에 해외 VC하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